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 솔루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무려 1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강한 상승을 이어줬다. 뭔가 올리는 게 조금 풍기는 냄새가 있었어요. 뭐였죠? 투자 경고를 뭔가 좀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사실 이거죠. 더 갈까 안 갈까?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 이유와 근거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지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댓글창에는 우리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뭐다? 신고가다. 다시 한번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자,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형 솔루텍 수급을 좀 등한시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면 섭섭해요. 지금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동안 하루 빼놓고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가장 강한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자, 오늘도 주포 역할을 해줬던 거 외국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견인해줬다라고 판단이 되죠. 자, 28억 매수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도 28억 매수 보이시죠? 결국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또 거래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키움이 가장 중요하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자, 어제는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게 키움증권에서 플러스 마감이 됐었는데 결국엔 뒤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하셨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됐었고 자, 오늘도 한번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수급 현황인데 요거는 분봉이랑 같이 보시면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정규장이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죠? 자,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가 요 내려가는 구간에서 물량이 싹 다 털리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후장에 들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천천히 수급이 들어오다가 아마 다시 한번 종가 고가로 올라간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때 들어왔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단기로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물량이 모두 엑시트가 됐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요거 그냥 단타 치고 나간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키움증권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모두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지 않았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투는 어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거래원이었는데 한투는 개인이 많이 쓰진 않죠. 근데 얘는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그냥 장 초반에 다 매도하고 나갔어요. 자,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싹 다 자, 엑시트가 됐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한투는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물량은 아니었다. 자, 어제 신한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한은 대표적인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 중에 하나인데 얘가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봤었는데 어제랑 패턴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자, 시작했을 때는 잠깐 매수가 들어오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신한이 다 판 거예요. 신한이 어제 어땠죠? 신한이 이 구간에서 다 팔아먹고 다시 장중에 야금야금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패턴을 보면 어제랑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신한이 다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정규장 내내 빌빌거리다가 참 막판에 주가를 들어올린 게 바로 신한창구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어제도 유사한 패턴으로 제형솔루텍이 움직여줬다. 그리고 신한투자 창구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줬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제가 물량을 모아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신한이 이렇게 움직여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수량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은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47,000주로 끝났어요. 신한에서. 근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신한에서 오늘 47,000주 팔고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신한이 장중에 가장 많이 매도를 쳤을 때가 대략 한 40만 주 정도 되네요. 40만 주를 팔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가 마감이 47,000주, 대략 5만 주 판 걸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만 주에서 마이너스 5만 주죠. 5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요거 갈 때 자 플러스 35만 주가 매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이런 패턴이었고요. 요 물량이 아까 차트 흐름을 보셨죠? 수급 차트. 자, 요거 떨어진 분봉상의 하락이 됐던 이유가 바로 얘네 때문이었고, 그리고 장 마감에 올려 쳐줬던 게 바로 신한. 아마 요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대략 한 플러스 35만 주가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얘도 보게 되면 어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게 요 구간 대략 몇 프로 정도 되죠? 오늘이 0% 구간에서 14% 정도 갔으니까 그래도 5% 이상은 얘네가 수익을 챙겼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위에서부터 천천히 팔았으니까 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 오늘 상승 구간의 한 절반 정도는 신한에서 수익을 챙겨갔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요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종목별 투자자 매매 추이거든요. 요게 이제 잠정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어떤 프로그램 집계가 되는 건 아니어서 장중에 얘네가 매도를 하더라도요.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프로그램 수량과 이 외국인 수량이 이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보세요. 자, 외국인 수량이 다시 양전이 됐어요. 원래는 장중에는요 아마 마이너스가 찍혔을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합쳐지면서 양전이 됐다. 요게 좀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상으로는요 이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내일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내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플러스 신한에서 다 마이너스로 찍히긴 했지만 어떻게 됐죠? 자, 플러스 35만 주 정도 밑에서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가 매도를 해주고 내일 역시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이런 내용들은 한번 다시 촬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내일도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네, 구독이죠. 아까 초반에 좀 구독 요청 드렸는데 아직도 안 눌러 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또 있었죠.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 드렸는데 현재 뭐 투자 주의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죠?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 주의, 투자 경고도 아닌데 사실상 뒤에는 투자 주의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2월 9일날 나온 공식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재지정 여부가 있어요. 이 재지정 여부가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판단이 된다라면, 해당이 된다라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재지정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 신용 못 쓰죠? 미수 못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미수를 못 쓴다라는 뜻이에요. 유동성이 떨어진다. 제가 요거를 좀 추측했던 게 원래는 투자 경고를 푼 시점에서는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죠? 당연히 유동성 증가시켜서 올라가는 척 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를 세력들이 한다. 요게 기본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지금 연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투자 경고에 또 걸릴지 안 걸릴지 우리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죠. 공시 내용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좀 어려워하셔서 제가 아주 짧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0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써 이게 말이 뭔가 좀 쉬운 듯 어려운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를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11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죠. 자, 어제는 투자 주의 상태가 유지됐었고요. 오늘은 이제 투자 주의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투자 주의도 아니지만 12월 23일까지 매일 요 세 가지를 체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23일까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2번은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11월 20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요거는 그냥 날짜가 고정돼 있어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12월 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얘도 12월 9일이 고정이죠. 그럼 이날과 이날의 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체크를 해볼 필요도 없죠. 사실 이 어딘가의 날짜인데 이미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요.
해당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12월 20일 언제죠?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 진작에 넘어섰죠. 12월 9일은 언제죠? 이틀 전이죠. 요 날의 종가 이미 다 넘어섰다. 그래서 1번, 2번은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투자 경고에 걸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 3번만 남은 것 같아요. 3번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판단일 T의 종가가 T-2일 종가보다 40% 상승하는 경우, 그러면 오늘의 종가보다 이틀 전, 요 날이죠. 요 날의 종가가 2,480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2,480원 곱하기 40% 넘으면 안 되니까요. 40% 1.4를 곱해주면 3,472원. 자, 오늘의 종가가 72원이 된다라면 내일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걸리는 거였어요. 투경. 근데 일단 오늘은 3,325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아니에요. 사실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투자 경고를 좀 피해간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일부터는 기준가가 어디가 되죠? 얘가 되죠. 얘의 종가,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승률이 더 높이 올라가도 투경을 더 쉽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일 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제의 종가가 2,885원이에요. 2,885원 곱하기 1.4. 내일은 이 가격을 넘지만 않으면 투경을 또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대략 몇 프로 정도일까요? 3,325원이 기준가죠. 3,325원 곱하기 대충 제가 통밥으로 때려보면요. 대략 내일 한 22%, 23%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내일 20% 좀 넘어간다 싶으면 일단은 요 가격 기억하셨다가 4,000 호가 단위가 지금 딱 이 39원 단위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어서 4,035원 여기에만 마감이 된다라면은 투자 경고인지 피해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가 단위가 지금 5원이죠. 5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4039보다 밑에 있는 가격, 즉 35원에만 마감이 된다라면은 투경을 피해간다. 이 가격이 대략 한 내일 3% 정도 되는 구간 같아요. 이 가격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가격에 종가 마감이 된다라면 투경을 피해간다. 혹은 이 가격을 넘어서 마감이 된다라면 투자 경고에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시간 20시에 8시죠. 저녁 8시에 투자 경고 재지정 공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제가 내일도 영상 촬영을 통해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도 꼭 시청해 주셔서 투자 경고에 걸리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을 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독이 필요하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단 제가 사실 이 패턴이 원익홀딩스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어요. 원익홀딩스 얘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죠. 총 3번 걸렸었고요. 얘가 요때도 투자 경고 걸리고 요때도 투자 경고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비슷했습니다. 요때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얘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더 양봉이 나오다 보니 아까 기준이 뭐였죠? T-2일보다 40% 넘으면 안 된다. 그럼 이 가격에 비해서 4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투자 경고 요날 바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딱 나왔죠. 요거 제가 뭐 어제도 좀 안내 드리긴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 경고 걸리면요. 얘는 요날 투경에 걸렸습니다. 요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걸렸기 때문에 보통 이 4일에서 5일은 조정이 나와요. 왜 그렇죠? 이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투경을 풀고 가는 경우가 많죠. 더 올라가면요. 거래 정지 당해요. 거래 정지. 보통 세력들은 거래 정지 원치 않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래 정지는 피해갑니다. 그렇다라는 건 조건값 중에 뭐가 있었죠? 제형솔루텍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너무 좀 많이 안내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투자 경고 이제 해제 요건 중에 이게 있어요. 판단을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밑으로 일부러 빼죠. 그리고 나서 최고가를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투자 경고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제형솔루텍은 사실 투자 경고가 좀 수년이 됐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냥 조건값만 말씀드리면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얘도 실제로 요날 경고 종목이 됐고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죠. 실제로 이때 영상 봐주신 분들은요. 아마 지금까지 홀딩 하셨더라면 거의 100% 정도 수준이네요. 이제는 1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이거 정말로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이거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진짜로 잘 맞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꼭 써먹으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아까 제가 이 원익홀딩스 예시를 좀 드렸는데 얘가 제형솔루텍이랑 거의 비슷했네요. 어떻게 보면 같은 세력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익홀딩스가 제형솔루텍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얘도 투자 경고 걸린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4일째 때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반등 나오고, 요 기간 동안 투자 경고를 수년을 하죠. 더 연장을 시켜놓고 풀리자마자 상한가, 그 다음에 더 상승을 해주고 투자 경고에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오늘 제형솔루텍이 상승률이 좀 크다라면 이 원익홀딩스처럼 진짜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제형솔루텍이 내일 한 23% 정도 구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투자 경고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자, 얘도 실제로 투자 경고 지정이 다시 되고 나서 4일 동안 또 고가놀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차 때 바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더 올라가다가 거래 정지까지 당했죠. 보통 거래 정지는 좀 잘 안 당하는데 얘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었다 라고 좀 판단이 돼서 거래 정지에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제형솔루텍도 충분히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다른 종목에서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FM으로 갔던 게 요거였죠.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얘는요 요날 공지 나왔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된 거죠. 그렇다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일차 때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딱 티가 났던 게, 보세요. 아까 조건값 중에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앞전에 최고가를 안 넘어요, 일부러. 그러면 투경이 풀렸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180%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먹혀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유료 강의 기법이 진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자, 이 정도 좀 알려드렸으면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에 제가 뭐라 그랬죠? 댓글창엔 우리 많은 분들이 보고 이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신고가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또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해 가져온 선물이 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거 없이 500%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와 근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11월 13일 날 나온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종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정도 보여지는데 사실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다 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게 되면요, 실제로 이 테마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테마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세가 오히려 테마가 잘 먹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뭔가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자, 이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는 상한가 10번 갔어요. 거래 정지 당하고 또 거래 정지 당하고. 시장이 어수선하면 이런 테마성 종목이 좀 날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의 또 특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과거에 이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진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실제로 입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가고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단순하게 예혼자 무상증자에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갔냐? 무상증자 종목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슬슬 테마로 번지게 되고 그 테마에 피날레를 찍은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HLB 바이오스텝. 과거에는 이제 사명은 노터스였거든요. 근데 HLB 그룹사로 편입되면서 사명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상증자 테마가 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져온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무상증자가 뭐 그냥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자본금 대비 자산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서 좀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근데 유보율이 높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돈을 잘 번다, 자산이 많다,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기업 유보를 한번 보자면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자, 하이닉스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솔직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기업,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봐볼게요. 자, 현대차는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입니다.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예요. 75000%. 현대차보다 대략 한 13배 정도 많은 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5대 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무려 75000%. 이러면 진짜 무상증자 진행을 한다라면 20대 1도 가능하고요. 30대 1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행된다라면 진짜 2000%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긴 부담스럽죠. 아직 테마가 완전하게 강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다. 자, 5대 1 진행하면 그래서 500%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500%왜 나온지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최근에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요, 자, 무상증자 얘는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 진행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무상증자 3대 1 진행했어요. 그리고 얘는 단기 300% 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테마로 갔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진행을 했죠. 8대 1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1300% 갔어요. 물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대 1의 무상증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50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 정도면 한번 베팅해 볼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제형솔루텍 모두 파시고, 자, 이 종목 진입하시죠. 자,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500%가 예상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도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요거 시드 한번 늘어나면 중장기 포트로 다시 한번 종목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 정도만 묻어두시죠. 혹은 2년 정도만 지켜보시죠.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자, 이 종목 한번 봐보세요. 단기적으로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조만간 공시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요, 세력들이 이걸 당연히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예요. 자, 010-2809-2562. 자,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뒤에 꼭 3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해당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이라고 남겨주시고 꼭 뒤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거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지켜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거 안 돼요. 왜 그렇죠? 자,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요, 여기서 구경하시다가 더 갈까 싶어서 여기서도 구경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들 음봉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박 한번 내보고 우리 연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12월 11일이에요. 자, 정규장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진입은 살짝 애매하죠. 뭐 시간에가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 제가 예상컨대 한 6시에서 7시 혹은 저녁 늦은 시간 9시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0 남겨주시고요. 꼭 뒤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이 무상증자 종목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숫자 3 같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 위에 만들어 놨죠. 이렇게 숫자 3이라고.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2월 12일이네요. 내일 금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늦더라도 오후장에는 꼭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라.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남겨달라고요? 자, 꼭 숫자 3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0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0이랑 숫자 3을 같이 남겨주셔야 제가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요 숫자 3번 무상증자 종목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12월 12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형솔루텍이 뭐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제가 제형솔루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에요. 사실 앞전에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였던 유일한 거래량이 요거였어요. 이거는 2018년도인데 사실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최대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적인 흐름조차도 주봉으로 한번 보자면 일단 다음 매물대가 이제 여기서 한번 걸리는 구간이 나오죠. 일단은 거의 위에까지 다 붙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매물대, 사실상 심리적인 매물대이지 여기 들어왔던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근 10년을 버티면서 남아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진 않죠. 하지만 이 차트 흐름상 여기서 꽤 많은 저항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줄지, 막아주면서 박스 치고 올려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좀 맞추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차트 흐름상 일단은 여기서 저항대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 준다라면 다음 구간 어디죠? 다음 구간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시원하게 가준다라면 충분히 5,000원까지는 가질 수 있다. 자, 오늘 아마 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5,000원 라인이 대략 100% 정도 될 거예요. 사실 동전주에서 3,000원까지 갔어요. 제형솔루텍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갔죠. 근데 저는 여전히 제형솔루텍이 살짝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왜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 보시면서 이거 로봇주 때문에 가는 거다, 로봇 섹터의 흐름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건 또 2월달에 나왔죠. 로봇 액추에이터 확장 기대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특징주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 핸드폰 관련입니다. 이 특징주가 어떤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특징주는 해당 종목이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12월 4일날 나온 기사, 갤럭시 S26이 온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형솔루텍이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에 납품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수주 기대감, 혹은 앞으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내용들이 이 기사에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제도 이게 나왔죠. 제형솔루텍 투자 경고 해제 강세. 결국에 얘도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의 상승 배경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수요 증가로 꼽힌다. 12월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신제품이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기. 결국에도 이 갤럭시 납품 기대감이다. 그래서 현재로서 올라가는 거는요, 이 표면상으로는 뭐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노출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특징주 기사로 봤을 때는 갤럭시 S 납품 기대감, 요게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주가를 과연 들어 올릴 재료인가,
요거는 냉정하게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제형 솔루텍은 사실 재료가 두 개예요. 카메라 핸드폰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있죠. 요거는 아마 구독자분들이 이런 찾아보는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형 솔루텍 다트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거든요. 해당 기업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회사인지를 이런 분기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이 연결 대상의 종속회사 혹은 뭐 타법인 출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당 회사가 자회사가 뭐가 있는지 혹은 다른 회사에 어디다 투자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걸 보시게 되면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보시게 되면 뭐가 있죠? 형솔루텍 개성이라는 상호명이 있습니다. 주소가 어디로 돼 있죠? 북한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대북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죠. 실제로요. 요것도 이제 꿀팁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뉴스창에서 제형솔루텍이 왜 갔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특징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특징주라고 검색해보시면요. 오늘 나왔던 기사가 일단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어제 나왔던 기사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들이 좀 보이네요. 이때 특징주에 트럼프 김정은 깜짝 만남 이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제형솔루텍 트럼프 김정은 회담 기대감의 상승세. 이 말은 완벽하게 시장에서는 대북 테마로 엮여 있다. 이건 확실하죠. 다만 지금 어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북 테마들이 흐름들이 좋진 않아요. 얘가 사실 올라간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주포 역할을 했던 이런 세력들 그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에서 뭐가 나왔었죠? 전환사채 물량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요거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게 무릉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전환사채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이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전환사채 물량은 다 엑시트가 된 건 아시죠? 이 750만 주는 이미 기타 법인 창구에서 엑시트가 됐다. 그리고 12회차와 13회차가 있었죠. 이거 모두 상장됐잖아요. 그렇다면 전환사채 물량은 모두 끝났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자, 이 주가를 들어올렸던 이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주포 물량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도 있죠. 이거는 제형솔루텍의 실제 부사장이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인데요. 분명히 로봇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신사업 분야, 거기에 이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게 좀 언급은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제형솔루텍의 메인 산업은 액추에이터,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카메라 액추에이터예요. 근데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와 카메라 액추에이터는 서로 달라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고요. 자, 로봇은 굉장히 강한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 액추에이터예요. 이게 같은 이름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바로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제형솔루텍이 실제로 기업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금 로봇 관련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시제품도 나왔고요. 우리 다른 회사에 지금 샘플 납품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로봇주로 충분히 엮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냉정하게 없다. 실제로 이런 특징주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그냥 다 핸드폰 관련 내용들만 있다. 그래서 현재 굳이 재료를 역자라면 우리 S26 갤럭시 핸드폰 출시를 앞둔 매출 기대감, 요게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알맞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차 강조드리지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건 확실하죠.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하기 위해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상 이 박스 구간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내일도 상승이 될 것 같아요. 내일 프로그램이 바로 매도를 해준다면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다면 제가 내일도 라이브라든지 영상 촬영을 통해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촬영해 드릴 거니까 내일도 촬영이 된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였죠? 구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게 아니죠. 눌러주시고 제가 아까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종목 받고 싶은 분들은 제0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제가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요 해당 종목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